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 단어의 그 시발점이 된 시초가 된 아티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disruptive, 보통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1995년도만 해도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아티클 안에서도 그 이노베이션,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뭐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표현은 이제 디스트럽티브 테크놀로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뭔가 주류는 이제 이렇게 가는 주류가 있는데, 뭔가 그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게 디스트럽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파괴적이라는 해석을 쓰는데, 번역을 쓰는데, 파괴라고 해서 막 상품을 때려 부시고 그런 게 아니겠죠. 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질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의미의 디스트러티브라서 어떤 분은 이제 와해적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질서, 이제 와해한다는 게 어떤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져가 보면서 이 핵심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 저자인데 올해 돌아가셨죠. 잠시 묵념.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표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괴적 혁신, 파괴적 기술, 와해적 기술이 뭔지, disruptive라는 말이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주류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기대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능이 이렇게 좋아지겠죠. 이게 있는데, 어떤 애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요. 자, 위치가 여기에요. 잘 보시면 여기가 퍼포먼스였잖아요. 성능이었어. 성능이 어때요? 같은 시점에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죠.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면 가격도 저렴하겠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간 게 파괴적 기술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뭔가 훅 치고 올라가죠. 자, 이렇게 이 그림만, 그냥 그려진 그림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고 당연한 것 같고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보고 이 아티클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회사의 CEO야. 이 시장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 여기 있어. 근데 뭐 알는지 모르는지 듣도 못다 보던 어떤 신기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우 성능이 뭐 보잘것없어. 그럼 신경 쓰겠어요? 안 쓴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경을 안 쓸 필요도 없고 써서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럼 이윤이 어디 있는 게 크겠어? 메인 주류에 있는 게 크죠. 근데 성능도 월등히 낮고 저걸 누가 사? 이런 마음. 저걸 누가 사? 저걸 누가 사? 하는 마음이 드는 거에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상태에서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 사이에 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시장이 아닌 그 새로운 저렴하지만 새로운 그 정도 기술만 있으면 되는 그
새로운 고객층을 공략을 했는데 그게 아주 그냥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거를 여기 와서 발견을 했어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죠. 대응하기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크리스텐슨 교수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왜 항상 업계를 리딩하는 탑 1, 2, 3 이런 회사들이 왜 시장에서 실패할까? 기술이나 시장이 변화할 때 업계 1, 2, 3등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CEO도 훌륭해, 그 직원들도 훌륭해, 교육도 빠방해, 뭔가 브랜드 이미지도 커, 그리고 고객도 꽉 잡고 있어. 실패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왜 정말 그 탑 1, 2, 3등은 정말 나태해서 정말 우리 1등이니까 뭐 그만 벌어도 돼 이렇게 나태해서 이렇게 실패할까? 왜 그럴까?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지. 그 이유는 그들의 고객에 머물렀다는 거지. 그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VOC 듣고 고객의 소리 듣고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그게 왜 잘못이겠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데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못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딜레마.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책이 혁신가의 딜레마였어요. 그 리딩 컴퍼니가 혁신 안 하겠어요? 계속 돈도 많고 R&D 있고 거기 이제 딜레마가 있다는 거지. 어떤 딜레마? 기존 고객에 충실한 그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라고 배우는데 고객 만족시키라고 배우는데 거기에 딜레마가 있다. 그것만 하다가 새로운 시장을 놓칠 수 있다. 그걸 이제 학구적으로 논문으로서 밝혀낸 거죠. 그게 이제 기여라고 하겠죠.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뻔한 내용인데 그거를 이렇게 증명해낸 거지. 실제 그래서 가장 큰 실수는 이 주류 시장에 있는 업계 탑에 있는 회사들은 이걸 못 본다. 무시한다. 왜? 여기 있는 고객은 얘를 택도 터무니없고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기 뭐야? 장난감이야? 장난해? 저거 가지고 뭐해? 마치 이런 느낌이죠. 필름 카메라를 우리가 쓸 때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필름 카메라는 뭔가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은 옛날 사람 24장짜리 그다음에 36장짜리 필름이 있었잖아요. 그거 찍으면 다시 새로 바꿔 껴야 되고 당시엔 카메라도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는 화질도 안 좋고 장난해 이거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그거 찍었다 지웠다 할 수 있잖아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화질은 낮지만 그냥 재미로 막 찍고 지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확 커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쓰면 무시한다는 거지. 처음엔 무시할 만한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딜레마인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존속적 혁신과 와해적 혁신. 근데 대부분은 존속적 혁신을 하죠. 뭔가 하면서 뭔가 좀 더 잘하고 싶고 노력하고 이게 기본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하는 와해성 기술, 와해적 혁신을 만나면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성공하는 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게 다 성공하겠어요?
그 수많은 기술들이 나오겠죠. 수많은 혁신들이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뭐 회사라고 치면 스타트업들이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지만 대부분 망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공한 스타트업은 그 속도에 기존 기업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다가 당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는 그대로 이게 내용을 한 거는 제가 이제 하는 말 내용들이 아티클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 업체들은 그런 대응을 하기가 파괴적 혁신, 이런 와해적 혁신, 이런 거를 대응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 크리스텐슨 박사는 봤습니다. 교수는 봤습니다. 왜냐? 기존 시장을 지키기도 바쁜데 거기서 또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2등, 1등은 계속 1등 하고 싶고 2등, 3등은 치고 올라오고 거기서 경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상품, 보이지도 않는 서비스, 품질도 아직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건 가격이 낮다. 일단 품질이 떨어지면 품질이라고 보게요. 이제 성능이 떨어지면 가격이 낮겠잖아.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 내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짜리 그거 팔아봐야 얼마나 남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100만 원짜리 팔아야지. 그래서 그런 와해적 혁신의 어떤 기술이나 그런 시장을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거기에 자원을 투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독립적인 그러니까 기존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독립적인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뭐 신규 사업 팀이라든지 혹은 때로는 스타트업을 새로 만들 수도 있죠. 투자를 해서. 그래서 완전히 그 기존의 인센티브 체계나 어떤 프로세스랑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장에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나 인센티브 제도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기존 조직이 어떤 신규 시장을 대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꾸 이 그림이 나오네요. 중요하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조직에서는 얘를 감당 못한다. 신경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그래서 뭐 신규 사업 TFT나 뭐 신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많이 만들기도 하죠. 어렵죠.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좋아. 이렇게 가면은 좋아. 근데 이게 비슷한 기술들이 또 많이 생기죠. 어느 게 파괴적 혁신을 이루는 성공하는 그런 걸로 쭉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부분은 없어진다고 봐야지. 근데 성공한 거를 놓고 보면 에이 이거 왜 그랬어? 존속적 혁신 안 좋은 거 아니야? 화개적 혁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은 쉽죠. 현실적으로 하라 그러면 대부분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장을 흐트러뜨리고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려면 글로벌 시장에서라면 글로벌 탑 1, 2, 3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저걸 이기고 싶어.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들, 새로운 이런 와해적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이 만들어놔서 그 중에 성공하는 애가 있으면 봐라 이렇게 되지 않냐 뭐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면 이제 어렵죠. 어씨 뭐야 뜨끔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도별로 그 하드디스크의 그 어떤 기술의 발전상을 보여준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메인프레임,
그다음에 미니 컴퓨터. 이 미니 컴퓨터라는 건 진짜 작은 컴퓨터가 아니라 메인프레임 대비 미니 컴퓨터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이 이제 PC 개인용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포터블이라고 했으니까 노트북이겠죠. 랩탑이라고도 불렀죠 옛날엔. 그런데 얘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이렇게가.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실제 메인프레임에서 하드디스크의 성능,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중요한 거겠어요? 여기 크로스, 요 겹치는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얘에서 봤을 때는 메인프레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미니 디스크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 근데 얘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메인프레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거지. 넘어선다는 거는 이때는 굳이, 요때 이후에는 굳이 메인프레임, 비싼 메인프레임 사지 않고 미니 컴퓨터만 사도 내가 바라는 성능에 딱 만족을 시켜준다는 거죠. 얘는 여기서는 PC를 샀는데 미니 컴퓨터 살 필요 없을 정도의 성능이 나와. 여기서는 야, PC 안 사고 랩탑만 사도, 옛날 랩탑, 노트북만 사도 오, PC 성능을 능가하네. 굳이 비싼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를 시대별로 상품별로 이렇게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만 잘 이해하시면 이런 거 이해하기 쉽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 아티클, 그러니까 뒤 논문들, 크리스텐슨 교수가 쓴 뒤 논문들에서는 비슷한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 핵심만 잘 가지고 계시면 이게 좀 3차원으로도 그리고 좀 막 복잡한 그림들도 나오긴 하는데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그런 거 부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거를 요 느낌을 잘 가지고 계시면 최근에 그 스타트업들 투자하는 분들의 어떤 그 왜 그렇게 빠른 성장을 강하게 푸시하고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투자사들한테는 투자 한번 하면 그 스타트업들 기업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매출 성장을 강요를 해요. 이건 거죠, 이거. 스타트업이 주류 시장처럼 천천히 발전하면 사라지는 거야. 깨갱하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있겠죠, 나름의. 스타트업들은 뭔가 투자를 했으면 어느 속도로 이렇게 딱 단계별로 이렇게 딱딱 성장을 해줘야 파괴적 혁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나름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투자했을 때는 속도를 강요하는 거고, 그런 그 스타트업들을 위한 가이드들을 보면 이 크리스텐슨 교수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사상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창업과 관련된 내용 한번 다뤄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 파괴개혁 혁신에 대해서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 디스트럽티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잘 이해하셨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